안녕하세요. 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사이트의 기준 해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해상도를 저희가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경험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쇼핑몰 같은 사이트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통해서 해상도를 잘못 설정했을 때 어떠한 점이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열어놓은 예시 사이트는 아마존닷컴인데요. 지금 제 모니터의 해상도는 지금 맥북 기준으로 저기 1280에 800처럼 보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280에 800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해상도를 조금 더 줄여서 1024에 64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확인.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맥북의 모니터는 1024에 768을 가진 해상도의 모니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탐색을 해볼 건데요. 이 메인 화면에서 상품을 탐색하는 게 크게 불편한 게 없고요. 또 제품을 클릭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다른 사진들을 추가로 살펴보거나 아니면 상품명과 평점, 금액, 그리고 장바구니 담기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서 상품의 상세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상품 상세 정보 내용도 1024에 768 해상도에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쵸? 다음으로 국내의 11번가 웹사이트를 동일한 해상도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1번가의 웹사이트 화면인데요. 딱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하단에 봤더니 가로 스크롤바가 꽤 길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추천 상품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우측에 있는 이 추천 상품 영역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봤을 때 뭔가 상품들이 쭉 나열은 되는데 여기 우측 영역에 있는 상품은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상단에 있는 상품 요약 정보는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만 쭉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은 큰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품 정보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탐색하기가 그다지 편한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제품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제품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사진은 보이는데 가격이 안 보이거든요. 쭉 스크롤을 내려야지 가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용성은 상품을 탐색하기에도 그렇게 좀 편리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혹여나 이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를 클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봤더니 여기 옵션 선택이라고 있는데 옵션을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떤 제품인지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고 옵션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구매하기 버튼이 안 보여요. 사실 구매하기 버튼은 이건데 해상도가 지금 작기 때문에 이 버튼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쭉 가서 클릭을 해보고 싶지만 이게 이제 고정으로 브라우저에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구매하기 버튼을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11번가 웹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라면은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시로 웹사이트를 설계할 때 아니면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해상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 해상도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신규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리뉴얼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신규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해상도의 기준이 되는 뭔가 근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네이버를 따라가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이버는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 스스로 수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해상도가 전 국민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는 해상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해상도의 가로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은 저희가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여지는 화면의 시작점과 끝점을 드래그해요. 그래서 재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080이 네이버의 이제 위드 값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부가 기능 중에 도구 쪽에 개발자 도구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에 뭔가 개발자들이 확인하는 이런 요소가 보여지게 되고요. 셀렉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여지는 UI에서 이 기준이 되는 그런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우측 아래에 영역 사이즈가 표시가 됩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1080이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무난하게 가로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브라우저 사이즈를 줄여서 1080보다 해상도가 적어지게 되면은 가로 스크롤바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24에서도 잘 보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1024 해상도에서는 완벽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1024에 768을 다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스탯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스택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웹사이트 트래픽을 분석을 해가지고 각종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에디트 차트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특정 조건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간은 최근 1년으로 두고 지역은 대한민국, 그리고 해상도를 볼 거기 때문에 스크린 해상도는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확인하겠다. 뷰.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은 바로 이제 한국의 그 데스크탑 해상도가 쭉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920의 1080 해상도가 44%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봐도 1024 해상도는 없어요. 아마 기타의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것만 기준으로 봐도 1200보다 가로값이 1200보다 큰 경우에는 대부분의 한국 고객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쇼핑몰들도 대부분 최저 위드 값을 한 1200 정도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제작을 한다면은 가로 사이즈 최저값을 1200 정도로 잡아주시면은 대부분의 고객을 커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00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제 맥북의 이 화면 해상도가 128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스크롤바 영역이 한 16 정도를 차지해요.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스크롤바의 영역도 고려해서 1260 또는 한 1200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미국 데이터를 조회를 해볼게요. 지역을 바꿔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제 미국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은 1920의 1080 해상도를 보면은 국내에서는 40%가 넘었는데 여기는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양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1024의 768 해상도도 한 4%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가 적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마존의 연간 매출을 100조라고 봤을 때 이 4%면은 거의 한 4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1024의 768 고객에 대한 그 해상도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중국의 알리바바도 살펴봤는데요. 알리바바 사이트도 해상도를 1024-768도 최적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에서도 아직 이 해상도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어떠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지금 보여드린 스택 카운터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규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트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축적되어 온 통계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기업에서 GA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그 브라우저 해상도의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요 GA 데이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고요. 그 브라우저의 해상도를 확인하는 경로는 위쪽으로 오시면 돼요. 잠재 고객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기술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네, 이 메뉴를 들어오게 되면은 최초로 이제 어떤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화면 해상도를 클릭하게 되면은 일주일간 방문했던 유저들의 해상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데스크탑 해상도하고 이런 앱의 해상도가 섞여 있는데요. 네, 저희는 데스크탑의 해상도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 모바일 트래픽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측정 기준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기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 해상도 옆에 기기 카테고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데스크탑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고급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기 카테고리에서 데스크탑만 포함해서 보겠다. 네, 적용을 하게 되면은 데스크탑으로만 필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1440, 1920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이제 1200이 최저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갔더니 1024가 있긴 있는데 0.73%로 굉장히 적어요. 이 정도 수치라면 좀 버려도 되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누적된 통계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이터보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기준으로 뭔가 해상도의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웹사이트의 기준 해상도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히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바일 앱을 디자인할 때 기준 해상도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여러 단위들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